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혹시 뜯어보신 분들, 컴퓨터 뜯어보면 뭐가 나오죠? 메인보드 나옵니다. 메인보드. 바로 메인보드 나오죠. 바로 CPU부터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메인보드부터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부속품으로 하나씩 있겠지만, 그러니까 메인보드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 그래픽카드도 꽂고, 하드디스크도 꽂고, SSD도 꽂고, CPU, 램 등 뭐 많은 것들을 꽂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운영체제라는 게 있죠. 운영체제는 뭘 운영체제로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 OS, 뭐 맥OS, 리눅스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얘네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즉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인보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드디스크의 역할 알고 계시는 분? 그렇죠. 근데 이제 저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장일까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제 하드디스크가 저장을 하는데 얘는 그냥 저장이 아니라 영속 저장이에요. 영속 저장. 즉 영속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꺼도 데이터가 어떻게 됐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우지 않는 이상 10년, 20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삭제를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뭐 텔레그램 해가지고 막 수사하고 하는 거. 그게 포렌식을 통해서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부셔져 있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포렌식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자, 여튼간에 그걸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 하드디스크는 어쨌든 데이터 저장인데 그냥 저장이 아니라 영속 저장이다. 자, 그러면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뭐예요? 자, 그래픽 카드는 게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는 게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얘는 쉽게 말해서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원래 컴퓨터에서 일은 누구만 하냐면 CPU만 하는 거예요. CPU만 일을 합니다. 자, CPU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이런 것들을 게임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뭐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 여튼간에 자, 컴퓨터에서 얘들이 3D 게임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그 GPU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GPU 상관 안 해도 돼요. GPU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PU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인데 영속 저장이죠. 그러면 CPU의 역할은 뭘까요? 자, CPU 보면 옆에 여러분들 쿨러 달린 거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쿨러.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는 무조건 쿨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죠? 자, 쿨러 자체가 CPU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그 쿨러 치워보면, 이제 팬 치워보면 조그만한 칩이 하나 있습니다. 칩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조그만한 칩이 있는데 그 칩이 바로 CPU예요. 그래서 CPU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뜯어보면. 모양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CPU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을 때 노트북을 하거나 컴퓨터를 했을 때 만약에 내 방이 뜨겁다? 그러면 CPU 때문에 그런 걸 아시면 돼요. CPU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CPU를 이제 여러분들 본체 뜯어보면 CPU에 파란색으로 서멀 글리스라 해가지고 열 시켜주는 그런 걸 젤 같은 거 발라주거든요. 아니면 내가 돈이 많다 하면 수냉 쿨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CPU에 열을 식혀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CPU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의 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게요. 자, 그래픽카드도 알겠고 하드디스크도 어쨌든 알겠고 CPU의 역할도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 알겠대요. 그러면 자, 도대체 램의 역할은 뭘까? 저는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처리나 그런 것들은 이제 CPU가 담당하거든요. 여러분들 롤을 하드디스크에 깔죠.
그 다음에 롤 실행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CPU가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의문이 드는 거, 램이 역할을 볼까요? 램. 자, 여러분들이 흔히 뭐 우리가 컴퓨터를 좀 좋게 만들려면 뭐 또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 그러니까 게임, 무거운 게임을 돌리려면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CPU의 단위를 뭐라고 하죠?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 헤르츠라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을 하냐 그런 건데, 하드디스크의 단위 아시는 분? 자, 얘는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그런 식으로 있죠. 자,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단위로 하고, CPU는 뭐다?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몇 기가라 하죠? 램도 근데 여러분들 부를 때 몇 기가라고 해요? 3기, 6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죠? 자,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도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1테라, 2테라. 근데 램은 뭐 1테라, 2테라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램을 추가를 하려면 돈이 많아집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는 거에 비해서 램을 용량을 늘릴 때 좀 더 비싸요. 자, 어쨌든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예를 들어 512기가, 그거를 여러분들 1테라로 바꾼다? 돈이 엄청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램을 32기가에서 62기가로 늘린다?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 데이터 처리도 CPU에서 했었는데, CPU에서 하는데 왜 저장 공간을, 이 작은 램은 왜 비쌀까요? 여러분들, 램의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데, 자, 하드디스크 뜯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하드디스크를 뭐 쉽게 이렇게 뜯어볼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하드디스크조차도 뜯어보면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바늘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는 오직 뭐다? 여기 바늘을 통해서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 바늘은 저 빨간색 원에 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CD가 돌아갑니다. 그럼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터를 쏙쏙 뽑아갑니다. 그럼 얘가 생각해보세요. 자, 얘가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초에 한 번씩 돌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돼요. 1초에 돌면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RPM이라고 해요. RPM이 뭐죠? 분당 회전 속도죠. 근데 이게 어쨌든 빨리 돌면 굉장히 좋은 거다. 자, CPU가 있어요. 자, 그러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바로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OS에 영향을 받아요. OS가 뭐가 있다고요? 윈도우, 리눅스, 맥OS 있죠. 리눅스는 잘 안 쓰죠. 자, 그러면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사용자한테 그냥 명령을 받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어요. 뭐 롤을 하던, 배틀그라운드를 하던, 뭐 특정 게임을 하던. 그럼 운영체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사용자가 클릭한 요 게임 또는 뭐 롤이라면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한다? 자,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이 게임 롤을 더블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그러면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데이터 좀 갖고 와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갖고 와봐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 CPU랑 이 하드디스크가 사람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얘한테 이제 하드디스크에 날린 다음에, 자, 하드디스크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CPU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CPU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당 3600번 돈다? 되게 빠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여러튼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컴퓨터 느리신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하드디스크나 SSD 용량만 늘려도 컴퓨터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한 6평짜리 원룸 사는 것보다 한 2룸짜리 사는 거에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도 용량이 크면 클수록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더 필요하겠지만 여튼간에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자예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만드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제가 능력이 안 되지만 능력이 갑자기 뛰어나대요. 그래서 하루에 게임을 3개를 만들 능력이 된다 해봅시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야지만 우리가 게임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하나밖에 게임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게임을 5개, 1년에 뭐 5개, 6개, 7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1년에 몇 개밖에 못 만든다?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드디스크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CPU는 옛날에도 빨랐어요.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용량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려고 1테라, 2테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램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얘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전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대략 대충 설명하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거의 한 2, 3만 배 더 빠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PU 입장에서 여러분들 누구랑 일하고 싶을까요? 그쵸?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하고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롤을 어디다 복사해 놓는다? 램에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램에서 롤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 롤 까보면 롤이 1기가밖에 안 될까요? 아니에요. 용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롤이 예를 들어 1기가 정도 된다 해가지고 그 램에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러분들 켰을 때 롤만 돌아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도 킬 거고 뭐 음악도 있을 거고 뭐 기본적인 OS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싹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에는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에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킨 브라우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렇죠. 자 현대 운영체제는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즉 한 가지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해보면 아시겠지만 게임하면서 브라우저 켜고 유튜브 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야 되는데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좁으면 안 될까요? 좁아도 돼요. 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용량이 있다 해볼게요. 롤이 1기가고 뭐 브라우저가 1기가고 뭐 음악이 2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램이 4기가밖에 안 된대요. 램이 4기가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자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일단 윈도우가 예를 들어서 1기가 정도 그냥 차지한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윈도우 켜고 롤 켜고 브라우저 켜고 음악도 켜고 동시에 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킬 수 있어요. 가능하죠.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요게 지금 합하면 4기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5기가잖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자 정말 램이 4기가라면 4기가밖에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4기가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는데 하나만 돌려요? 아니죠. 여러 개 돌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램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뭘 하냐면 시간을 둬가지고 시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시분할. 그러니까 시분할이라는 게 뭐냐? 얘가 그 적정 용량을 램에다가 놨다가 빠졌다가 놨다가 빠져놨다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램이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롤, 브라우저, 음악. 당연히 근데 윈도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빠질 수 없어요. 자, 어쨌든 나머지 4기가가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많이 실행하게 되면 음악이 가끔 끊긴다거나, 뭐 롤이 버벅거린다거나, 브라우저가 버벅거린다거나. 왜 그렇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분할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램이 크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짓을 반복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즉 결국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 뭐다?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램을 설명드릴까요? 개발자가 다뤄야 될 장치가 바로 램입니다. 자,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int a라고 하는 순간 몇 바이트를 써요? int가 몇 바이트? int가 8바이트인가요? int 4바이트죠. 자, 그러면 4바이트를 쓰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건데, 자,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 코드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변수 만들잖아요. 뭐 int a, 플롯 b 뭐 등등.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어디 생긴다?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램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 자,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왜 그럴까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느려진단 말이에요. 컨트롤 Alt를 딜리트 해가지고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정이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적정 시간을 두고 시분할이라는 작업을 얘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나는 램은 한정적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1기가를 차지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램의 용량은 한정적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뭐 메모리를 1기가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C 언어에는 그 여러 가지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기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램에 대해서 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